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의 김은수 스타입니다. 이 오전 10시로 지금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시간 변경은 됐지만 참여 방법은 톡스타와 항상 같다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현재 지금 지난주 금요일 증시 급등에 따라서 뉴욕 증시 상승이 좀 미리 선반영된 시세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이 톡스타는요, 총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으로 좀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이 전화나 문자 그리고 톡스타 단체 톡방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02-32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이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요, 바로 무료로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이 방송하는 이 시간 동안요, 실시간으로 저와 이 스타분들하고 소통하실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니까요. 아직까지 별톡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톡스타 별톡방, 톡스타 별톡방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코스닥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시세부터 한번 확인하고 이 톡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톡스타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해서 오전 10시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 G3 종목 회담이 이제 장중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 8개월간 수익률 대결을 펼쳤던 G3 종목 회담에 이 3명의 스타에서 이제 최종 우승하신 적토마 스타님을 모시고 적토마 스타 포트폴리오를 좀 진행할 예정인데요. 닉네임을 적토마 스타님께서 이제 정해서 그런지 G3 종목회담,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상당히 천하통일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 적토마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승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승이면 뭐 상패 같은 거가 나중에 나오는 거죠. 네, 일단은 종목들을 좀 꾸준하게 따라 하신 분들은 좋은 수익을 냈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잦은 매매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컨셉이 아니고 일주일에 이제 뭐 한 번 정도 이제 매매를 하면서 시장 그리고 종목 대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좀 손쉽게 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아침 시간대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그 야간에 했을 때는 다음날 그냥 시초가로 편안하게 매수를 하시면 좀 좋은 측면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는 뭐 즉시성이나 아니면 적시성이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낮 시간대 그리고 이제 뭐 장중에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투자에 좀 더 도움이 되도록 일단은 뭐 종목이나 시장 분위기 이런 부분들 좀 잘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토마 포트폴리오에서는요, 이 적토마 스타님께서 제시한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가지고 이 월요일과 금요일, 그러니까 매주 시작과 끝에서 종목을 대응하시면서 수익
수익률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현재 지금 적토마의 포트폴리오 보시면요. 셀리버리는 173.66% 기록하고 있습니다. AP 시스템은 마이너스 5.04%, JYP 엔터테인먼트는 마이너스 0.65%, 카페24는 마이너스 11.98%, DKT는 마이너스 12.15%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더 SPG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39% 좀 아쉬운 방향 쪽으로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적토마스타님께서는 이제 지난주에 이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이제 우려로 좀 사실상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좀 미중 무역 협상의 기대, 그리고 주말 동안에 이제 백악관 참모의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으로 해서 사실상 좀 반등이 이어졌는데,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관련주들 또한 이제 급등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데, 이 기존 G3 종목회담 종목들을 어떻게 리뷰를 할지 상당히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앞서 이제 뭐 제 포트폴리오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그 한 세 분이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어가지고 제가 편입시키지 않은, 물론 이제 합의에 의해서 들어간 종목들이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마 다 반대를 했었던 종목인 것 같아가지고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종목들은 가차없이 빼고 좀 새로운 종목들로 좀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종목 하나하나 좀 그래도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같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편입하셨던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종목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카페24 같은 부분들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미 흔히 말해서 이제 한번 해먹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회사 쪽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성장성, 이제 테슬라 1호로 아마 이게 이제 상장을 해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좀 많이 부각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8만 원대에 시작을 해가지고 20만 원대까지 거의 갔으니까 한 2배 이상 주가 상승률이 단기간에 났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쭉 하락을 한 그런 부분들이어서 흔히 말해서 일단은 뭐 한번 대차게 이제 수익을 내줬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카페24보다는 차라리 최근에 웹캡시라는 종목이 훨씬 더 낫죠. 네, 웹캡시가 신규 상장하고 나서 뭐 오늘도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리나라라고 이제 그쪽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큰 그런 부분들이어서 뭐 오늘 장에서도 지금 봤는데 뭐 한 8% 움직임이 나타났네요. 그래서 이미 해먹은 주식보다는 신규로 움직이는 종목이 훨씬 낫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카페24는 그냥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편입시킨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DKT라는 종목 앞서 이제 제 포트폴리오라고 타이틀이 걸려가지고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하고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DKT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신규 상장한 그런 부분들인데 거래량 하루에 14,000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방송에서 편입시키면 안 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것도 어쨌든 편입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14,000주짜리를 어떻게 방송에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매수하라고 하는지 저는 뭐 일단 이때도 아마 반대를 했었을 겁니다. 이 종목도. 일단은 이 종목은 크게 코멘트할 필요 없이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JYP는 뭐 저랑 이제 앵커님께서 같이 가져왔었던 그런 종목이고, 엔터 3사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그런 흐름입니다. 뭐 박스권 하단 정확히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뭐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관이랑 외국인들 연기금 상호펀드 지금 뭐 엔터 쪽에 워낙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주가가 같이 이제 움직임이 못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무래도 이제 대안적인 성격이 확실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SM과 YG가 갖고 있는 뭐 리스크적인 요인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그 박진영 프로듀서라고 하는 게 맞겠죠. 박진영 프로듀서가 계속 뭐 아이돌들 뭐 사실 엔터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이자 수익의 원동력은 뭐 그 아이돌 그리고 이제 그 소속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 아티스트의 뭐 돌발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에 출렁이는 부분들은 뭐 SM 그리고 이제 뭐 YG
많았었고 예전에 이제 JYP 엔터에서도 뭐 박재범 씨 이슈가 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박재범 씨는 뭐 그런 부분들을 가차없이 뭐 그냥 탈퇴를 시켜버리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네. 멘탈 관리 하나는 뭐 끝내주게 해주는 그런 네, 회사다. 그래서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네. 엔터 3사에서 이제 들어갈 때 어쨌든 주가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좀 뭐 확보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안적인 성격으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뭐 유튜브 쪽 그리고 음원 쪽 수익원 그리고 새로운 신규 아이돌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엔터 3사 중에서는 가장 좀 좋다. 그래서 네. JYP 엔터는 보유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요거는 제가 편입을 시켰었던 종목인데 SPG입니다. SPG가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샤시는 조금 세게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손절가를 터치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좀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는 되지만 혹시나 아직 그 계좌에 들고 계신 투자분들이라면 저는 보유해봐도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유는 어쨌든 그 BLDC 모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정부 정책 쪽에서도 어쨌든 로봇 관련된 지원책 이슈들이 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네. SPG에 충분히 좀 추가적인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네.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를 하지만 일단은 보유 말씀을 좀 그러니까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뭐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 시스템인데요. AP 시스템도 사실 제가 가지고 왔었던 예.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뭐 눌림목이 조금 세게 나왔고 일단은 뭐 반등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AP 시스템보다는 오늘 다른 IT 중소형 IT 종목을 하나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P 시스템도 제외를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킨 두 종목 셀리버리랑 JYP 엔터만 남기고 모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어쨌든 새로운 종목들로 좀 잘 따라하실 수 있게 충분히 거래량도 좀 되고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이 될 수도 있는 성장성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편입을 다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가차없이 했는데 제가 첫 소개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적토마스타님께서 하셨던 종목은 셀리버리와 SPG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였다는 거 다시 한번 너무 억울해하시길래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방송 타이틀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포트폴리오 종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G와 AP 시스템 그리고 카페24, 이 TKT는 손절, 즉 제외를 하지만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가지고 있어도 좋다라고 해주셨고요. 보유 종목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셀리버리와 JYP 엔터테인먼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 주 승부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했지만 이게 사실상 연속성이 있을지가 좀 의문입니다. 미리 선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어떤 승부주들을 좀 가지고 오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오늘은 좀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뭐 해증시도 일단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일단은 뭐 종목들을 조금 담아봐도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거래소도 2000선 위쪽에서 어쨌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도 오늘 뭐 움직임이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앞서 이제 뭐 셀리버리랑 그다음에 이제 JYP 엔터 쪽 이 두 종목만 남겼는데 셀리버리는 제약바이오 섹터고 JYP 엔터는 뭐 엔터 쪽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IT 쪽 앞서 이제 AP 시스템 제외를 할 때 새로운 종목을 하나 이제 넣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스라는 기업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야스는 이 종목도 한 18,000원대 포트폴리오 한번 편입을 해서 2만 원대 넘기고 난 다음에 한 차례 수익 실현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만 원대 이제 깨지면서 다시 한번 눌렸다 가겠거니 한 18,000원대까지 눌렸다 가겠거니 이제 좀 판단이 서서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18,000원대까지 거의 내려오지 않고 다시 2만 원대를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2만 원대 넘길 때 뭐 거래량이 상당히 이제 뭐 커지면서 2만 원대를 넘겨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는 다시 한번 좀 관심이 필요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22,000원 넘기면서 움직임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내용부터 보면은 국내 유일의 이제 대면적용 그 이제 OLED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대한 부분들, 사실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작년에 그렇게 좋은 움직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LGD 쪽 투자 지원 관련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2017년도에 32,000원대까지 뭐 야스도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가 2018년도 거의 내내 주가가 흘러내린 그런 상황이고, 거의 한 3만 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반토막 났었던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속도보다는 방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판단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휴대폰 신규로 나오는 휴대폰이나 아니면 TV 이런 부분들 보면은 확실히 OLED 쪽으로 많이 밀고 있는, 그러니까 OLED가 가지는 분명히 단점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제조업체, 세트업체에서 OLED를 채택하는 비중이 확실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5세대 이쪽에 대한 그 장비 수주 이러한 부분들도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2만 원대, 22,000원대까지 온 그런 상황이지만 2만 원대에서 다시 아래쪽으로 주가가 내려오지 않고 거래량 터트리면서 어쨌든 2만 원대의 물량을 대부분 다 소화시켜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26,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만 원 정도 잡고, 그러니까 2만 원대에서 뭐 강한 양봉 튀어놓고 올라온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2만 원 이탈하면 다시 한번 주가 뭐 출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손절가는 2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야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제 좀 릴레이팅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포스코 케미칼도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이 포스코, 일단은 한 종목 더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두 번째로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사실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뭐 뚜렷한 주도주는 분명히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움직임이 일부 각계전투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작년 연말에 이제 수소차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았고, 그리고 이제 남북경협주들이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조금 이제 노이즈가 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다가 금요일 그리고 오늘장 이제 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뭐 그러니까 가시성이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섹터를 분명히 좀 뭐 빼놓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포스코 캠텍이 역시나 이제 뭐 대장주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2018년도에 13,000원대에서 주가 시작을 해서 최고가 이제 뭐 8만 원대까지 작년 9월에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뭐 현대차 쪽이 지속적으로 이제 뭐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뭐 국내 정부에서도 자국의 이제 뭐 가장 큰 자동차 메이커 업체가 이쪽을 하겠다라고 하니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이제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해야 된다라는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 인식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그 이제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수소차가 일시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뭐 주도 섹터로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사실 수소차는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진행을, 그러니까 뭐 현대차가 전기차 쪽을 빠르게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소차를 뭐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현대차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배터리 업체들이 사실 LG화학이랑 그다음에 삼성 SDI라는
좋은 배터리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굳이 소차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잘 모르겠고,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 그리고 연초에 이제 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뭐 바닥에서 더블, 세 배 이상 뭐 움직임이 좀 나타난 그런 상황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숫자가 나올 수 있고 실질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기차를 봐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대장 주격으로 움직이는 게 포스코 케미칼이죠. 네. 다른 전기차 관련된 이차전지 뭐 배터리, 그다음에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이제 뭐 분할 상장한 에코프로비엠이나 첨보, 뭐 이노메트리 정도가 움직임이 좀 나타난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 뭐 에코프로, LNF, 뭐 지금 뭐 피니솔루션,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네. 상신 EDP 뭐 이러한 이제 대부분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 살짝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주가는 75,000원에서 6만 원대 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해가지고 네. 저 종목을 내가 모르는 종목인데 이름이 좀 생소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사망 변경 포스코 케미칼로 진행이 된 그런 네. 상황이어서 구 포스코 캠텍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이 확실히 그룹사 내에서에 대한 그 모멘텀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변경을 하면서 캠텍이 아니라 이제 케미칼 쪽 네. 사업 여러 가지 이제 양극재응급제 이쪽을 같이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이제 밝힌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앞에 포스코가 붙었는데 포스코 쪽에서 이쪽을 신성장, 사실 지금 뭐 철강 사업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뿐더러 네. 성장성이 이렇게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랑 새로운 성장 섹터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포스코 케미칼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사적인 도움이 분명히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또 하나의 모멘텀은 포스코 케미칼이 일단은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을 하는 그런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될 때 수급적인 도움을 분명히 받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랬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의 흐름은, 그러니까 수급적인 도움 이후의 흐름은 분명히 주가의 본래 가치를 찾아가는 게 맞긴 하지만 이전 상장할 때는 분명히 수급적인 부분들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인덱스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추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가면은 어쨌든 코스피 200에 들어가겠죠.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케미칼을 어느 정도 비중을 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러한 관점에서 셀트리온도 좋은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네. 포스코 케미칼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대차나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 또는 이제 시장 지수에 네. 더욱더 연동이 되는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전 상장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수급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랑 수소차, 뭐 수소차는 크게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차 쪽에 대한 핵심 기반 소재 네. 기술 이쪽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히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포스코 케미칼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가는 한 61,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일단은 한 8만 원대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긴 흐름에서 보면은 지금 6만 원이랑 8만 원 사이에 이제 뭐 박스권으로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
그런 부분들이어서 최대한 뭐 6만 원대에 붙여놓으면은 네. 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생성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래쪽으로 한 5만 3천 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 박스권 안에서는 충분히 박스권 하단에서 접근 전략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뭐 야스랑 그다음에 네. 포스코 케미칼 하나는 OLED 관련된 종목 그리고 네. 하나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네. 충분히 좀 뭐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는 OLED고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G3 종목회담과는 달리 이 적토마스타님께서 천하 통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적토마스타님이 가져온 종목 바로 편입이 되시고요. 여기서 조금 사실상 종목에 대한 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이 최근에 워낙에 좋고 차트 흐름 자체가 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걱정이 사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금 하락세가 나왔고 최근에 사실 공매도에 좀 많이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근데 중국에서도 지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이 축소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스권으로 이제 전략을 짜자 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도 이제 박스권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전기차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네.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혜택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들이 분명히 중국이나 해외 쪽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사실 거스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전기차 쪽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어느 정도 좀 주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물론 보조금 이슈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승차나 아니면 이제 탑승을 해본 사람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현대차가 수소차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해외 쪽에 그 메이커 네. 업체들이 이제 자동차 메이커 업체들이 전기차 쪽으로에 대한 방향을 확실히 좀 보여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큰 흐름 방향성 자체가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 관련된 섹터 산업군의 종목은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좀 하나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가격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고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상단에서 매수를 하자고 크게 뭐 언급을 드리지도 않겠지만 네. 상단에서보다는 지금 뭐 딱 하단에 걸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최근에 보면은 뭐 6만 원이라고 이제 뭐 가격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조금 더 뭐 본다라고 하면은 6만 5천 원 언더에서는 어쨌든 리바운드를 지속적으로 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6만 5천 원 언더에서는 크게 뭐 이제 그 손실의 가능성보다는 위쪽으로 업사이드,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그런 구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만 원을 돌파할지 안 돌파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8만 원을 언제 돌파할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네.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 뭐 지속적으로 박스권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6만 1천 원대에서는 뭐 6만 원, 네. 요 구간에서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봐도 좋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박스권 전략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G3 종목회담에서 개편된 이 적토마 포트폴리오 종목을 최종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외된 종목은요, 이제 SPG와 AP 시스템 그리고 카페24와 TKT 해주셨고요. 이 신규 편입된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스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 최종 포트폴리오에 남은 종목 한번 볼게요. 현재 지금 남은 종목은 셀리버리와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야스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포트폴리오
정리가 좀 끝났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오늘 숙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이 올라왔을 텐데요. 현재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단에 지금 문자 상담이 올라왔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7,050원, 50%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5869님께서 부탁드렸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전망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상장한 이후에 큰 움직임이 한번 좀 나온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바이오 산업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 다행히 매수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7,000 지금 30원, 50원 이 정도 7,050원 정도면은 최근에 이제 뭐 7,000원 넘겼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년 뭐 5월달 정도에 찍었었던 9,000원대를 이제 노리고선 들어가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비중이 일단은 조금은 높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최근에 그 시장 관심이 좀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된 그런 상황은 아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모멘텀이 강하게 부각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7,000원을 최근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장 같은 경우는 뭐 코롱 티슈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약바이오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좀 이쪽 섹터가 움직임이 좀 뭐 부진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일주일 안에 한 7,000원 위쪽으로만 거래량 어느 정도 튀어놓고 안착을 하면은 저는 비중 50% 충분히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만 돌파해주면은 사실 7,000원대를 작년 7월부터 계속 못 넘겼었던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7,000원대만 넘겨주면은 분명히 움직임이 한번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유바이오로직스를 투자하신 투자분도 그거를 이제 투자 포인트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노림수로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일주일 안에 7,000원대 넘기면은 보유를 해도 좋지만 일주일 안에 7,000원대를 만약에 못 넘기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실망 매물을 다시 쏟아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 달 정도 횡보를 하면서 돌파 시도를 했는데도 돌파를 못 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기회비용이나 아니면은 주가에 대한 그 실망 매물이 쏟아져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7,000원 위쪽으로 안착하는지 못하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비중을 만약에 안착하면은 비중을 좀 들고 계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안착을 못 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다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 안에 이 7,000원대를 주요 라인으로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문자 상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MI텍이네요. MI텍에 5,490원 30%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717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지금 9%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용 의료기기 제조업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다행히 매수가보다는 좀 높게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5,490원이면은 상당히 뭐 매수를 잘하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금요일 날이나 아니면은 목요일 날 이제 뭐 매수를 하신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한 이틀 만에 한 지금 뭐 9% 정도 뭐 오늘 이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잘 선택을 하셨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신규 상장된 그 의료 관련된 섹터 종목들이 워낙 움직임이 좀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MI텍 같은 경우에는 2월 14일 날 흔히 말하는 주식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점상이 바로 이제 들어간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연속 상한가를 뭐 한 번 이제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흔히 말해서 기술적 패턴이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거래량 거의 없이 조정 나온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도 다시 이제 뭐 차익 실현이 물론 이제 워낙 주가의 탄력성이 높다 보니까 주가 이제 뭐 차익 실현 나올 때도 이제 좀 뭐 조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잘 포인트로 잡고 흔히 말해서 이제 타점 잘 잡고 들어가신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한 7, 8% 움직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시가가 지금 5,34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가 깨지 않으면
않으면 충분히 홀딩해도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6,000원대 이상, 그러니까 7,400원이 3월 18일 날 고가인데 7,000원까지는 목표가 잡고 충분히 대응하셔도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대신에 오늘 시가 부분 깨지면 다시 한번 실망 매수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 지키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적토마스터님께서 칭찬해 주시네요. 지금 7,000원까지 좀 보고 오늘 시가 조금 중요하게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문자 상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에너지 들어왔네요. S에너지 6,500원. 20%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4316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광 관련주인데 현재 0.96% 상승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 그렇게 뭐 썩 나이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다음에 S에너지가 뭐 태양광 관련된 종목 중에서 뭐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6,500원대에 매수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행히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고 한 20%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손절하시고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언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태양광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쪽 섹터를 접근하기보다는 시장의 주도 섹터 쪽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나 관심을 좀 옮겨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이익이 나기보다는 정부 정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태양광보다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이 있는 테마주들이 많으니까요.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손절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권장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토마스터님의 이제 금요일 날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정리 끝났고요. 이제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적토마의 포트폴리오 셀리버리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신규 종목인 야스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의 스타 투자 아이디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 얘기를 했으니까요. 글로벌 이슈와 함께 해외 선물 이슈도 한번 다뤄봐야 되겠죠. 이 처음으로 화상 연결을 통해서 인사를 드린 톡스타 이 스타님을 모셨습니다. 상승 추세 스타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톡스타의 상승 추세 스타님께서는 이 지금 파생과 해외 선물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방송을 통해서는 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이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해외 선물, 추세 매매만 고집해온 저로서는 방송을 통해 인사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세 매매가 무엇인지, 추세 매매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진솔하고 정직하게 저희 추세 내공을 보여드릴 것이고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세 내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님께서 가지고 나온 이 투자 아이디어 키워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긍정적인 진전과 금리 인하
압박, 그리고 실망스러운 미국의 4분기 GDP 발표, 그 영국 쪽이죠. 영국 의회의 세 번째 브렉시트 합의안의 거부로 인해서 노딜 브렉시트가 우려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를 모두 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금일 투자 아이디어로 좀 세 가지를 준비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 증시도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좀 낙관적인 내용입니다. 역시나 미중 무역 협상 긍정적인 진전하고 그다음에 미 연준에 대한 행정부의 노골적 금리 인하 압박 이런 내용 하나하고 반대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해서 좀 비관적인 시황으로 두 번째 실망스러운 미 GDP 발표, 그다음에 세 번째 영국 의회 세 번째 브렉시트안 합의안까지 거부로 인한 노딜의 우려입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에게 미국의 직접 재산권 보호 관련 상황을 개선 또는 변경할 것을 중국에게 요구했는데요. 아직까지 양측의 공식적인 성명 발표는 없었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합의점을 찾기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의향이 있다고 이렇게 밝힌 상태이죠. 중국 측은 최근 강제 기술 이전 문제를 포함한 쟁점들에 대해 전례 없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좀 진전된 제안을 미국 측에 건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베이징에서 건설적인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주 3일 워싱턴 DC에서 이 중요한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류어 중국 부총리를 맞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지금 무역 협상 기대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 레리 커드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한 인터뷰에서 연준은 당장 정책금리를 0.5포인트 내려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는 이제 중앙은행에 대한 미 행정부의 노골적 압박이라는 점에서 좀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저러한 지금 호재들로 미 증시가 상승하였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에 반영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마냥 좋은 시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희망적인 미중 무역 협상 진행과는 달리 미국의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이 2.6% 예상에 지금 2.2% 발표로 지금 저조한 모습이면서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더 커지고 있고 미국, 유럽, 중국 지금 1분기 지표가 지금 고전되는 모습이 지금 예상됩니다. 한국 대외 의존도가 최근 4년 내 최고점으로 발표됨으로써 지금 어두운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듯 싶습니다. 오늘 강한 상승 장대도 불구하고 자꾸 비관용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또한 이제 영국 의회는 테리사 메이 총리의 세 번째 브렉시트 합의안까지 거부하면서 지금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위험까지 지금 한층 높인 상태입니다. 지금 앞서 EU 정상회의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면 브렉시트를 5월 22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는데 지금 저번 주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지금 4월 12일 날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를 막거나 물론 확률은 좀 낮겠지만 오는 5월에 있을 유럽 의회 선거에 영국은 참가한 뒤 브렉시트를 장기간 연장해야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대불안 속에서 우리 국내 시장 참가자가 지금 대응해야 할 것은 저는 반등 시 매도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동안 지금 최근 2년 동안에 미중 무역 협상은 계속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타결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커들러 위원장이 플러스 알파 금리 인하 발언까지 함으로써 미 행정부가 지금 경기가 둔화에 대한 불안함, 이런 압박, 그리고 시장 불황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그 내년의 차기 대선에 대한 시장이 좋아야 되겠죠. 이런 압박 등의 속내를 내비친 거라고 좀 보입니다. 결국에 시장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시인한 거죠. 류어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이 3일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협상을 지속하지만 사실 양국 정상 간에 관세를 완전히 철회하겠다. 이런 높은 수준의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증시 상승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5일로 예정된 미국의 3월 고용지표 등 실물 경제지표 이러한 민감한 상황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오늘 강한 장세이지만 오히려 이때 우리가 주식 현물하시는 분들은 좀 현금 비중을 좀 줄이시고 오히려 하락일 때 말고요. 지금까지 상승이 좋을 때 오히려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시고 국내 선물 시장도 매수보다는 매도 대응이 굳이 오늘은 아닐지어도 이번 주는 그래도 반드시 매도 전략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목을 하나 말씀을 추천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골드를 1297달러, 98달러 지금 이 부분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현재 가격에 분할 매수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저번 주에 차트가 나오나요? 이미 저번 주에 1300달러를 지금 이탈하고 1290달러까지 빠져주고요. 다시 1300달러를 돌파, 상승으로 돌리려고 했으나 저항에 맞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금일 1270달러를 확보해준다면 다시 상승해서 1300달러를 돌파를 노려볼 수 있으며 만일 3일부터 진행되는 미중 협상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미 증시는 다시 빠질 겁니다. 이미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단기적인 이런 낙관적인 뉴스로 인해서 갭상과 추가 상승 이거는 굉장히 너무 낙관적이라고 좀 보이고요. 미 증시는 아마 다시 빠질 것으로 보이고 시장의 주식 유동성은 안전자산인 골드나 이런 종목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드 손절은 오늘 기준 가격인 1260달러, 현재 1297.5달러인데 1260달러 이탈 여부에 따라 손절 대응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레리 코틀로 장관은 연준에 대해서 이제 50bp 즉 0.5% 내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니까 레리 코틀로가 노골적인 압박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영국은 거의 사골 국물이죠. 아직도 좀 브렉시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4월 12일에 노딜 브렉시트 혹은 5월에 이제 유럽 의회 선거로 인해서 지금 브렉시트가 장기간적으로 조금 연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1260달러를 이제 주요 라인으로 보고 여기를 이탈을 했을 시 다시 대응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 매매 포인트 같은 거를 이제 짚어 주셨지만 투자 전략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 선물을 단기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께 리딩을 하기에는 되게 쉽지 않은데요. 오늘 기준 가격을 제가 1260달러를 드렸던 자리는 금일 시가이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 장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1260달러가 일봉 차트상 21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1260달러를 돌파를 해준다면 아마 1300달러를 시험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1300달러는 심리적 가격선이죠. 골드는 1300달러를 위해서는 상승이 강하다, 1300달러 아래에서는 매도가 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330달러까지 갔던 골드가 1330달러까지 갔던 골드가 1300달러까지 빠졌다는 것은 1300달러를 지지하겠느냐 아니면 이탈하겠느냐 돌파하겠느냐 시험을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1290달러까지 빠졌지만 1300달러를 다시 돌파를 하려고 지금 시험을 할 거예요. 그런데 현재 가격이 1275달러, 1260달러와 시가인 부분 가격과 15틱 변동폭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 진입을 하셔도 되고 15틱 정도야 이렇게 감당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재 가격에 진입을 해가지고 1300달러 돌파 여부까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빠진다? 현재 1275달러잖아요. 1260달러, 약 15회 아래 보고 1260달러 이탈 여부에 따라서 손절하시면 됩니다. 매도를 노리기보다는 좀 매수로 보고 싶어요. 추세잖아요. 매수로 보고 싶어요. 만약에 미중 협상이 완전히 극렬하게 시장이 원하는 극렬한 협상이 타결이 됐다 하지 않으면 반드시 미증시는 빠지고 골드는 상승합니다. 지금 네.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네, 그럼 단기적으로도 이제 1,260달러를 이제 이탈을 대응을 하시라 이제 단기적으로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타 베스트 픽입니다. 이 톡스타 이스타님께서 공개 톡방 최고의 베스트 종목이나 이 매매 포인트를 좀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이 상승 추세 스타님께 이제 베스트 픽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톡방에서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28일 야간에 골드 6월물 기준 1,318달러의 매도를 진입하였습니다. 1,318달러의 매도를 진입하였고 최대 240티, 1,290달러까지 빠졌기 때문에 약 한 240티까지 수익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29일 다음날 금요일에 200티의 수익을 청산하였죠. 우리가 목요일에 이미 골드를 매도를 진입하였을 때 그때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긍정적이다. 그다음 금리나 압박을 주고 있다. 이런 뉴스가 터지므로 주식 현물 시장으로 자본이 유동성이 쏠리면서 안전자산인격인 골드가 소외되는 이런 가능한 매도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해외 선물에서 100틱, 200틱 수익권이거나 또는 뭐 오버나잇 이러한 추세를 지향하는 리딩에 다소 좀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 그동안 추세 매매로 10여 년간 대응해온 저로서는 단타로는 우리가 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스톱을 칠 때 3점 가지고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고 몇 번 먹었을 때 우리가 큰 수익을 내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경험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5일까지 설명을 우리가 지금 매수로 진입해서 50티 정도 지금 톡방에 수익 중 우리 수익 보유 중인데 지금 이런 내용은 좀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도 상승 추세님의 이 계속적인 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개편된 톡스타 투자 아이디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으로 시작하는 한 주입니다. 이 좋은 결과를 통해서 4월에는 주식시장에도 완연한 봄이 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4월 첫 번째 거래일도 좋은 대응 그리고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